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우리 모두의 소중한 돈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게 그냥 금융 제도가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 사안입니다.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도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깜빡 속아서 돈을 보내버리면 그 돈은 그냥 영영 못 찾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속았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지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고 결국에는 정말 피 같은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과연 이대로 포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는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라 은행이 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이 전액을 배상하도록 제도가 확 바뀌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나온 예지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사람부터 살리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시해서 정부가 모든 부처를 다 동원해서 TF팀까지 꾸려서 만든 아주 강력한 대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책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정말 심각한 보이스피싱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실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에이 설마 내가 보이스피싱에 속겠어? 하고 좀 어설픈 사기 전화를 떠올리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최첨단 기술에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심리학까지 동원해서 이건 무서운 지능 범죄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도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 수법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우리 아들, 딸 목소리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내고요. 심지어는 딥페이크라는 기술로 얼굴까지 바꿔서 영상통화를 걸어온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심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아주 치밀하게 짜인 대본까지 있으니 이건 이제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작년 단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사라진 우리 돈이 무려 8,545억 원입니다. 8,545억 원이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이 고스란히 범죄 조직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피해 규모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7월까지의 피해액만 7,766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조 원을 그냥 훌쩍 넘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니 정부가 정말 칼을 빼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새로운 배상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만약에라도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무과실 책임 배상 제도라는 건데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는 얼굴 안 보고 하는 거래,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잘못했냐 안 했냐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깜짝 속아서 내 손으로 직접 송금 버튼을 눌렀다 하더라도 은행이 그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 제도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큰 변화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해킹을 당했다거나 누가 내 비밀번호를 훔쳤었다거나 하는 누가 봐도 명백한 금융사고일 때만 은행이 돈을 물어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돈을 보내는 경우잖아요. 이럴 땐 아이고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하면서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내가 속아서 내 손으로 돈을 보낸 경우에도 은행이 전액을 배상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야말로 책임의 무게추가 개인에서 금융 시스템, 즉 은행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사실 이런 제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먼저 시작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요, 작년부터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은행이 5일 안에 우리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까지 전액 배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사기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 통신사까지 같이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절차도 아주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무조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둘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분은 범죄 피해자가 맞습니다 하는 공식 확인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배상해 주세요 하고 신청만 하면 끝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해도 걱정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죠. 특히 은행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은행들은 뭘 걱정하는지, 그리고 정부는 그런 걱정들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놨는지 양쪽 입장을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양쪽 입장이 딱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은행들 걱정부터 볼까요? 첫째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걸 악용해서 나 피싱 당했어요 하고 거짓말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 막대한 배상금을 다 물어주다 보면 결국 은행도 손해를 메꾸기 위해 모든 고객들의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걱정입니다. 자, 그럼 정부의 대비책은 뭘까요?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안전정치를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배상을 받으려면 무조건 경찰 조사를 거쳐서 확인서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했고요. 만약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걸리면 처벌을 어마어마하게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상금 부담은 돈을 보낸 은행과 돈을 받은 은행이 딱 절반씩 나눠서 내게 해서 어느 한 은행만 너무 힘들어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이 단순히 돈만 물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아예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겠죠. 그래서 예방 대책도 아주 강력하게 내놨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위, 통신사까지 관련 기관이 전부 모여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통합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고가 딱 들어오면 10분 안에 그 범죄에 사용된 번호를 바로 차단해버립니다. 또 범죄에 아주 많이 쓰이는 게 외국인 이름으로 만든 대포폰이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 하나당 휴대폰은 딱 한 대만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바꿉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도 결국 피해를 당한 당신 책임이라는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책임과 부담이 개인이 아니라 그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기관, 바로 은행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같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새로운 정책,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은행의 책임을 무겁게 해서 억울한 사기 피해자들을 구해주는 거, 물론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행이 써야 할 돈이 늘어나면 그게 결국엔 수수료 인상 같은 걸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 게 현명한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내용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분명 이 정보가 꼭 필요하실 주변 분들이나 가족들이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널리 공유해서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계속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 앱이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를 줄줄 빼가고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앱 권한 설정법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